지금 있는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과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. 오늘 왔던 의뢰인들이 했던 사안들 중에서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사람들은 이제 형사사건이라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. 문제가 됐을 때 선임하는 건지 사실상 처음이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아무리 적어도 형사사건 변호는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저 변호사가 알아서 다 잘해줄 거다,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선임된 변호사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. 여기서 소송의 어떤 기본이 뭐냐면은 자기가 유리하냐 불리하냐, 자기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,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. 나는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어, 이거는 억울한 거잖아요. 근데 모든 증거가 다 내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어, 이건 불리한 거예요. 근데 소송에서는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 억울한데도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. 나는 안 했는데 정말 마음먹고 5명이서 허위 증언을 한다거나, CCTV에 내가 없어야 되는데 CCTV에 내가 찍혀 있어요. 억울해도 이건 불리한 상황이에요. 소송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에 집중하면은 내가 나중에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.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유리한 상황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, 그 방법이 없겠느냐, 그걸 찾는 게 소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과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일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럼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요. 불리한 거를 유리한 것 쪽으로 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. 근데 지금 너무 불리한데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러면 선처받는 쪽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상황 판단 이후에 목표를 제대로 수립 안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. 희망사항과 목표는 틀려요. 희망사항은 자기가 원하는, 하지만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, 그게 희망사항이에요. 근데 목표라는 거는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. 방법이 있을 때 목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조사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. 상황도 판단하고 목표도 수립했으면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조사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사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나한테 물음을 줄 건지, 나는 그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건지 조사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수사관이 내 말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걸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들이밀 건지,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,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억울한 결과 없이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. 감사합니다.